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그 예술의 전당에서 피카소 전시회를 보고 왔어요. 그림 인문학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전시잖아요. 2년 전인가 스페인과 파리 이 와이너리 투어를 갔을 때 스페인에 피카소 개인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보지 못했던 피카소의 그 아주 다양한 작품들을 다 볼 수 있었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예술의 전당 전시는 피카소 탄생 140주년을 맞이해서 한 110점 정도 국내 단독 특별 기획전으로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런 대형 전시를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셨더라고요. 특히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70년 만에 한국에 온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살, 1951년 이제 그림이 있었는데요. 아버지를 국립현충원에 모시고 있는 호국 보훈 가족 입장에서 그 그림 앞에서 아버지 생각도 나고 또 쉽게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피카소 그림을 쭉 다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피카소는 지금 현재까지도 저작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근데 피카소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가 평생을 두고 사랑했던 그의 여인들을 따라가 보면 그의 일생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피카소는 평생 사랑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고 또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예술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여인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화풍이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그죠? 발전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한 7명 정도이라고 하는데 뭐 비공식적으로까지 하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연인은 페르난도 올리비에인데요. 피카소가 23살에 스페인에서 이제 그 파리에 왔는데 파리 빈민굴에서 가난한 화가 시절을 보내면서 동갑내기 프랑스 이제 여자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모델로 이렇게 만났다가 그가 처음 이제 사랑에 빠진 그런 여자입니다. 가난한 그 시절 피카소는 그의 그 헌신적인 도움으로 조금씩 자신의 어떤 그 예술 세계를 이루어가게 됐고 그녀의 영향으로 아비뇽의 여인들, 그 큐비즘을 개척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여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여인은요, 에바 구엘인데요. 올리베어와 9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다가 친구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에바 구엘이 사랑에 빠지는데요. 근데 몸이 너무 병약하고 그래서 피카소와 산지 3년 만에 이게 폐결핵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피카소가 가장 그래도 애정을 많이 가졌던 그런 여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여인이 에바가 죽은 후에 36살 때, 피카소 36살 때 러시아 장교의 딸인 발레리나 올가 코클로바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올가는 피카소가 좀 자유분방하잖아요. 근데 올가는 굉장히 사치스럽고 향락적인 러시아의 그 상류 사회를 즐기면서 피카소를 굉장히 외롭게 하고 또 짜증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귀족 출신의 올가 덕분에 피카소는 그동안 자기가 그리던 그림 화풍을 잠시 접고 러시아 귀족들이 좋아하는 그런 고전주의 풍의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요. 엄청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올가와 10년 동안의 이제 그 결혼 생활을 끝내고 네 번째 여인인 마리아 테레즈 발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가 46세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발터는 18살에 어리고 아름다운 아주 관능미 넘치는 금발의 소녀인데요. 처음 그녀를 봤을 때는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6개월 이상 쫓아다니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모델로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데요. 테레즈는 뭐 수영, 운동, 발레 뭐 굉장히 젊고 발랄하고 신체적으로 너무너무 건강한 여인이기 때문에 피카소에게 굉장히 창조적인 영감을 많이 준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그 가장 많이 마리 테레즈 발트의 그림이 가장 많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약간 순종적이고 약간 세련되지 못하고 너무 소녀스럽고 이렇게 무식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떠나게 되는데요. 발트와 살던 중에
24살에 29살에 지성적인 사진작가 도나마르를 이중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도나마르와의 만남은 피카소의 어떤 게 예술세계에 굉장히 혁기적인 그런 계기를 준 여인인데요. 이 다섯 번째 여인인 도나마르는 초현실주의 사진작가입니다. 아주 전위적인 사진작가인데요. 또 피카소의 모국어인 스페인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예술을 논할 정도로 지적이고 유일하게 대화가 통하는 그런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품 게르니카의 제작 과정을 이렇게 사진으로 쭉 기록하는데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아주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어떤 예술가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여인은 피카소가 63살 때 21살의 젊고 아름다운 여류화가 프랑스와 질로를 만나서 아들 클로드와 딸 팔로마를 이렇게 낳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완벽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질로는. 그래서 피카소의 외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와의 외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그를 떠난 유일한 여성이다. 다른 사람은 다 피카소가 이렇게 떠났는데 스스로 떠난 유일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을 피카소의 호적에 올려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년간의 피카소의 동거 생활을 책으로 썼는데요. 1965년 피카소와 함께한 삶이라는 책을 발간을 해서 엄청나게 부와 명예를 이렇게 차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여인인데요. 자클린 로크. 피카소가 72살 되던 해에 피카소가 작품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해준 마지막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년간 동거한 뒤에 80세에 피카소가 80세 되던 해에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려서 세상을 또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피카소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자클린 로크는 요리를 잘하는 아주 헌신적인 그런 어떤 여인으로 피카소보다 13년을 더 살았지만 피카소의 105번째 생일을 앞두고 피카소의 무덤에서 자살을 해서 그를 뒤따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7명의 피카소의 여인들을 살펴봤는데요. 사랑의 열정 대단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 때까지 그 여인으로 하여금 90이 넘도록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여인들 덕분이었다. 정말 인간 사이에 있어서 이 사랑만큼 완벽한 종합예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평범한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요, 그런 일상의 어떤 틀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는데 피카소의 그 자유정신을 통해서 그의 천재적 작품들 속에서나마 사랑의 열정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멋지게 누리며 살며 사랑하는 멋진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